오늘은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당행위 아시죠? 부당하다, 부당한 행위입니다. 세법은 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걸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거죠? 세금을 덜 내는 행위 또는 세금을 안 내는 행위, 이런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거래가 어떤 거래라는 겁니까? 세금을 덜 내는 행위니까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가 양수, 저가 양도. 고가 양수라는 거는 시가보다 비싸게 산다는 겁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산다. 저가 양도는 시가 있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다. 양도라는 겁니다. 법인은 이익 극대화가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법인이 손해보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랑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손해보는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세금도 거의 조금 내든지 세금 안 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부인하고 세금을 시가로 팔았을 때를 가정해서 세금 양도차익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더라도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세법 있죠? 세법에서 그 거래에 대해서 세금만 더 내는 거지 사법적으로 뭐 싸게 팔았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누가 태클 거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뭐 처벌 이런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조세 회피 행위 있죠?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금만 더 내는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요건이 있겠죠? 요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있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시가의 5%나 또는 3억 원 이 둘 중에 작은 금액 있죠? 이거보다 더 차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유한 경우입니다. 이때 적용한다. 대표적인 게 고가 양수, 저가 양도라는 겁니다. 고수저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고수저도 뭐 사자성어 같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행위 당시, 이 거래 당시입니다. 거래할 당시에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 관계가 있다. 특수 관계가 있다. 그 특수 관계 요건이 있겠죠. 그거는 그 세법개론 보시면 나옵니다. 특수 관계가 어떤 게 특수 관계인지 대충 한번 훑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 당해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세법은 세금 회피 행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잖아요. 세금 조세 포탈 행위가 있고 조세 회피 행위가 있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조세 회피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된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범죄 행위로 본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 그러면 시가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상인 법인 내에서 변동을 초래할 뿐이다. 이게 맞는 거죠. 세무 계산상 시가대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서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한 사법적 법률 행위 효과와는 무관하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 보시면 당해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시면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항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하면은 특수관계인 부특이죠. 부특. 이 특수관계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시가보다 낮게 팔았다. 그러면은 그 정상가액과 차이에 대해서 뭐 비지정 기부금 의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반드시 특수관계인이 있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던 자들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행위 당시에 있죠. 그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그때 적용하는 거지 특수관계가 소멸되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다. 2번 보시면 일방을 기준으로 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 모두가 특수관계인이 된다. 이거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 법조문에 있어요. 이게 3번 보시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고수저도 고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고수죠. 4번 보시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불공정 합병 있죠. 불공정 합병에 의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맞는 거죠. 이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 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에 의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 세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영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료리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죠.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법령으로 정하는 파생 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중요성은 별로 없어요. 이 지문이. 이런 지문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문제로도 거의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아시겠죠? 3번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죠. 유상증자. 그리고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다. 유상증자하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유상증자할 때 그 주식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띄세요. 여기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다. 시가가 500인데 이 법인이 700에 인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한테 이익을 분야한 경우죠. 시가로 인수해야지 이거를 왜 비싸게 인수한다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야한 경우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항상 볼 때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을 본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당연히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4번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인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겁니다. 사택을 제공한다. 사택이 뭐예요? 회사가 소유한 주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명의의 주택에 대해서 종업원이 거기 사는데 무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있죠. 특수관계가 있지만 이런 소액주주 임원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사택에서 사는 경우에는 이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관계가 있지만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임원이 아닌 대주주 임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임원인지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인지 봐야겠죠. 지분율이 1% 넘는지 이걸 항상 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액주주 임원이다. 그러면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액주주 임원이 아니고 대주주 임원이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야한 경우 항상 보는 게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야한다. 그런 경우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부당이익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의 입금에 산입하며 당해 법인의 각 사람들 소득금을 계산하고 기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이 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2번 이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인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른다. 이거 맞는 겁니다.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그리고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이때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직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가액 평균액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2번 틀렸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비상장 주식의 양도 또는 매입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지 않습니다. 2번하고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장 주식 감정평가사들은 이 부동산이 있죠. 토지나 건물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들이지 주식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라는 겁니다. 주식은 감정평가법인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4번 보시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계산 부용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맞는 거죠? 비상장 주식은 원칙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가가 없으면 감정가가 없으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 주식 있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 시가 거래가액 없다 그러면은 상증법 있죠? 상속증여세법 그 평가 방법 있죠?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계산 부용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5번 보시면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건 인정이자 있죠? 인정이자 보면 나온다. 가중평균한다. 차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빌린 거죠. 빌린 자금에 대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율 이거를 가중평균한다. 어쨌든 답은 2번, 3번입니다. 이 5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부당한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근데 이게 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우리는 판례를 모르잖아요. 근데 판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까다롭습니다. 이 1번 보세요.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도 포함한다.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례에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거 넘어가야겠죠. 이거 가지고 생각 막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이런 거 모르면은 일단 넘어간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다. 그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계산 부용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2번 맞는 거죠. 주식은 감정가를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실거래가가 없다. 그러면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 이걸 한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법령으로 정하는 파생 상품의 근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야한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뭐 이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4번 부당계산 부인 규정은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상 범위 내에서 변동을 초래할 뿐이지 당사자 간에 약정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과는 무관하다. 맞는 거죠. 소득만 늘어난다. 즉 당사자 간의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하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부당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익을 입금에 산입하고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죠. 당해의 법인의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하고 기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고 이 대표이사가 있죠.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토지 이 시가가 5억 원인데 이거를 10억 원에 판다는 겁니다. 15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는 엄청나게 이익 많이 본 거죠. 토지 시가가 5억이 자기 거입니다. 자기 거 토지 5억짜리를 법인한테 자기가 소속된 법인이 있죠. 그 법인에게 10억 원에 팔았으면은 5억 원의 초과 이익 있죠. 5억 원을 초과 이익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또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5억 원의 이익을 분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럼 이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이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 5억 원이죠. 입금 산입 5억 원. 그리고 이게 상여입니다. 소득세 우선입니다. 소득세 우선 과세 원칙. 소득세를 우선은 과세한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이런 건 중요하죠. 증여세가 아니다는 겁니다. 6번 보시면 부당한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1번 기억 가 보시면 부당한 계산 부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의 법인과 특수관계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이거 아니죠? 거래 당시입니다. 그 거래 당시 특수관계 있는지 이걸 본다는 겁니다. 기억 가는 틀린 겁니다. 나를 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1억 원에 매입한 경우 부당한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맞는 거죠? 무수익 자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런 자산을 1억 원에 매입한 경우입니다. 그건 누구한테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런 무수익 자산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당한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분여한 행위입니다. 이 부당한 계산 부인 규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3번 보시면 부당한 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중요한 가액 중 높은 금액을 시가로 한다. 이게 아니죠. 1순위 실거래가, 2번 감정가, 3번 상증법상 평가액. 토지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거 외워야 되겠죠. 실거래가, 감정가, 그 다음에 상증법상 평가액.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겁니다. 4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대표이사가 자기 법인 있죠. 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1% 이자율로 빌린 겁니다. 그럼 엄청난 이익 많이 번 거죠.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더 싼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겁니다. 10억 원을 내서 1% 이자율로 빌린 거다. 그런 경우 이익을 분여한 경우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이익을 분여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시가의 5%이죠.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한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죠. 7번 보시면 성지, 주성재가 식기사업연도에 대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1억 500만원이죠. 1억 500만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개별 공시지가가 9,500만원이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억 원이다. 이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이게 상증법상 평가액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시가를 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감정가죠. 토지입니다. 토지는 있기 때문에 감정가, 실거래가 없으면 감정가 없으면 상증법상 평가액.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시가로 본다.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500만 원이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500만 원. 그럼 시가는 얼마죠? 시가가 1억이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 500만 원. 그리고 시가가 1억 원이죠. 시가 1억 원의 5%가 얼마죠? 5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에요. 5% 초과가 아니고 5%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기죠. 10기에 1억 500만 원에 매입한 경우는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11기에 이거를 1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무조정해야겠죠. 10기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거죠. 10기 1억 500억에 샀지만 실제로는 시가로 매입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송금 산입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입금 산입 500만원 상여.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세무조정.
이런 거는 어려운 삼조정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미입했다. 고가미입했다. 그러면 성금산입 마이너스 500. 그 다음에 입금산입 500만원 상여. 그리고 나중에 이걸 팔 경우 그럼 유보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산입 500만원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삼조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면 갑법인은 이거 오타가 있죠. 토지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갑법인은 2020년 5월 21일 갑법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건물을 1억에 있다. 건물을 갑법인 이사 을에게 9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했다. 갑법인 세무조정 오른 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시가가 1억입니다. 1억원짜리를 특수관계인 갑법인 이사 을에게 9천만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부당계산 부인규정 적용한다는 거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은 1000만원. 시가의 5%는 500만원. 그러니까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시가의 5%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양도에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각 부인액이 있다는 겁니다. 삼각 부인액 송금 산입 500만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1000만원이죠. 시가가 1억인데 9천만원에 판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1000만원. 그리고 대표이사가 아니라 갑법인 의사한테 이거를 팔았기 때문에 이익을 분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 상여.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9번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 중소기업 아닙니다. 중소기업 아닌 20기 3년도 사택 제공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부당이익계산 부인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20기 3년도 소득금에 미친 영향으로 오른 거는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출자 임원 이거 소액주주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우 사택 제공하고 있다. 사택 제공 이익이죠. 그리고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이기 때문에 출자 임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분양한 걸로 봐서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식 하나 있죠. 사택의 시가가 2억 원이다. 용역 제공 시가입니다. 용역 제공 시가. 용역 제공의 시가는 시가의 50% 마이너스 보증금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외웁니다. 아시겠죠? 용역 제공의 시가는 재화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감정가, 그 다음에 상증법상 평가액 이게 반다겠죠? 근데 용역 제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가의 50% 마이너스 보증금 빼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를 곱한다. 그러면 사택 제공이 있다. 사택의 시가가 2억 원이죠. 2억 원. 2억 원. 그리고 보증금 4천만 원 수령했다. 보증금 4천만 원 수령했죠. 그럼 4천만 원 뺍니다. 2억 원에 50%죠. 2억 원에 50%. 그리고 4천만 원 뺀다. 그리고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곱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5%죠. 5%.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온다는 거죠? 300만 원 나옵니까? 1억 6 300만 원. 300만 원이죠? 300만 원 나온다. 그리고 임대료를 얼마 수령했다는 겁니까? 매월 말 20만 원 수령했다. 20 그러면 곱하기 1년간이니까 12%죠? 12를 곱하는 거죠? 그럼 240입니다. 그러면 시가 이 용역 제공 시가는 300이다. 근데 실제로 받은 금액 이 대표 이 비로부터 받은 금액은 얼마라는 거죠? 매월만 20만원씩 해가지고 1년간이니까 12를 곱해가지고 하면 240이다. 그럼 차익은 60입니다.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은 60이고 시가의 5%는 얼마죠? 300의 5% 그럼 15죠?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은 시가의 5%는 15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은 시가의 5% 이상이기 때문에 부당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C에게는 사택을 제공했다. 사택 시가는 1억 2천만 원. 사택 시가 이게 B 그리고 C를 보면은 C 300 C가 있으면은 C가 사택 제공하고 사택 시가가 1억 2천이죠. 1억 2천. 그럼 1억 2천에 50%, 1억 2천 50%. 그리고 보증금 받은 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5%. 그러면 300입니까? 250? 그리고 미월말 임대료는 224만원 수령한다. 24만원 곱하기 12 288이죠.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가 12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의 5%는 얼마죠? 300에 5니까 15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당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손익에 끼치는 순영향은 얼마라는 겁니까? 60이죠. 60. 이것만 된다는 겁니다. B만 적용되고 C는 부당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내국법인 주 A의 2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20기 3년도 대표이사로부터 비품 3,500만원을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5천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시가가 3,500인데 5천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니까 고수입니다. 고수 비싸게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부당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피품에 대한 상각범위액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그러니까 5천만원에 샀고 여기에 대해서 5년간 감가상각비 계상했다는 겁니다. 그럼 1,000만원이겠죠. 그럼 일단 5천만원과 구입가격과 시가 차익이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여처분한다는 겁니다. 부당계산 1,500 상여처분. 그리고 비품을 비싸게 산 거죠. 이 비품을 비싸게 산 겁니다. 비품 시가가 3,500 근데 5천에 구입. 그러니까 시가와 거래액 차익이 1,500이죠. 1,500 상여입니다. 입금산 1,500 상여. 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입니다. 그리고 이 5천으로 장부에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천만원 장부에 계상했죠. 근데 태법은 그리고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000만원을 계상한 경우입니다. 5천만원의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내역수 5년 장액법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다. 음, 1,000만원. 그러면 이 자산 감액 해야겠죠. 자산 감액부 상각비를 일단 알아야겠죠. 자산 감액분 상각비 이건 1,000 곱하기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가 1,500이죠. 1,500
그리고 5천. 그러면 300이 나옵니다. 자산 감액분 상각비 300만원. 이거를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회사 계상 상각비는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1000. 세법상 근데 이거 자산 감액분 300 빼야겠죠. 그럼 700. 회사 세법상 상각액, 세법상 상각범위. 이거는 5천에서 1500 뺀다는 겁니다. 1500 빼고 여기 5년이죠. 5년 5분의 1 5년간 그 5년 정액권이니까 5분의 1입니다. 단기 초에 산 겁니까? 단기 초. 오랄 상각 할 필요 없겠죠? 사업년도 초에 구입했으니까 12분의 10입니다. 12분의 12. 그러면 얼마 나온다는 거죠? 3,500. 700? 700입니까? 700.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조정 할 필요 없겠죠? 회사 계산 상각이 700. 상각범위 700. 감가상각 부인액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조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산 감액분 상각비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이렇게 자산 감액분이 나온다. 자산 감액분 얼마예요? 1500이죠. 회사가 시가 3500인데 5천에 구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송산입 1500 3500과 5천의 차이인 거기에 대해서 1500을 송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예산 부인 1500 입금산입 상여 그리고 자산 감액분 상각비가 300 이걸 입금산입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차피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감액분 상각비 이거는 반드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